네, 다이나믹한 조직 생활의 활력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브, 드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KMA 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출근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과정 설계자 석금석금석금이 대한민국의 비타민 최석금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옷차림도 조금씩 이제 가벼워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하고 다르게, 자, 오늘은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자, 우산을 안 챙기신 분들은 드라이브를 듣고, 아, 맞다, 우산! 이라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우산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라이브는요, 저희가 또 하나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HR 더 픽, 바로 월간 기업 교육 트렌드 라는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HRD 트렌드라고 해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트렌드가 현실에서 얼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교육 담당자분들은 모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아시기 힘들죠. 예, 그래서 다른 기업 담당자분들은 정말 어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우리 기업의 임직원들은 어떤 교육을 많이 수강하고 있고 어떤 교육 방식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깜깜이 정보예요. 자, 깜깜이 같은 이 현실 교육 정보라고 하죠. 네. 자, 이런 정보에 약간 목말라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이제 궁금증도 저희가 현실에서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MA가 매월 자, 월간 기업 교육 트렌드라고 해서 현실에서 HR더와 수강생들의 픽을 정리해서 드라이브에서 제공을 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새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코너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작은요, 월간 기업 교육 트렌드 3월 편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 교육업에 대한 전문가 분을 모셔봐야겠죠. 자,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 20년간 KMA에서 시행한 모든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다 만들고 다 운영도 다 하시고 모든 기업분들의 니즈를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서 들어오신 우리 대표 전문가이십니다. 자, 인재혁신본부의 마은경 본부장님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부장님 드라이브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 바깥에서 네. 실제 운영하는 것만 많이 봐왔는데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네. 자, 오늘 드라이브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은경이고요. 지금 현재 인재혁신본부에서 지금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잘 조합해서 교육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저희의 노력들 잘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드라이브도 사실 본부장님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기획에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월간 기업 교육 트렌드 3월 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A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교육. 자, 많은 분들은 공개 교육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공개 교육을 통해서 지난 3개월간 수강자 분들과 교육 담당자 분들의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지난 3개월간 수강자분들의 교육생분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먼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교육 과정은 무엇이었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먼저 최다 과정인데요. 네. 최다 신청 과정인데요. 네. 1등은 신임 팀장 역량개발 과정입니다. 요즘 리더가 되신 분들의 팀장님들, 네. 팀장님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과를 내왔다면 네. 다시 새롭게 팀원들을 이끌면서 잘하고 싶은 욕구가 보이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신임 팀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 그리고 팀장의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네.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과되고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과정은 신임 팀장 과정이었습니다. 아, 요거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초가 돼가지고 조금 인기가 더 많은 거겠죠? 조직이 아무래도 12월 연말에 새롭게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네. 1월이 되면서 그리고 상반기가 되면서 아, 우리 조직을 정말 잘 하고 싶어. 올해 나의 성과를 정말 잘 내고 싶어라고 하는 네. 리더분들의 고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약간 시즌성이 좀 강한 네. 그런 교육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등인데요. 챗 GPT입니다. 역시나 챗 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들의 욕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과정 중에는 챗 GPT와 음. 파이썬을 통한 업무 효율화 과정이 무려 2등의 최다 신청 과정입니다. 요거는 근데 약간 의외기는 해요. 이제 아무래도 생성형 AI나 뭐 데이터 분석 이쪽은 인기가 많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정말 이제 엑셀 같은 기초적인 툴을 활용한 것들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파이썬이라는 툴이 인기가 많은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M세대들과 G세대들에 대한 부분들의 결합이 좀 이러한 교육과정들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챗 GPT를 가지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효율화하는 데에 대한 고민들도 많지만 이 업무를 빠르게 잘 정리하고 네. 코드를 직접 코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코드를 읽을 수만 있으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 않나. 그리고 업무를 잘하고 싶다는 니즈가 여기에서 욕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네.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욕심.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3등은 마음을 얻는 리더의 소통 스킬이라는 교육과정인데요. 이것도 1등과 같은 그 대상군들에서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는데 보통 개인의 성과들을 팀을 통해서도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도 리더로서 갖춰야 될 나의 소통에 대한 역량 그리고 조직원들을 리딩하기 위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네.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의 상황별 소통 스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더분들의 고민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저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소통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팀원들과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안 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일에 몰입감 있게 일을 하게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까? 예, 이 점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교육 과정을 듣고 나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팀원으로 계신 분들이 저 부분들을 저는 해소했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최다 신청 과정 말고 실제로 교육 과정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예, 최다 만족한 과정 탑3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족도 탑3인데요. 역시나 챗GPT와 AI가 압승입니다. 네. 먼저 1등은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AI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잘 해내고 네. 그리고 엑셀이나 PPT를 조금 더 자동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코드를 좀 더 활용하고 그리고 보고서의 논리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 요즘 챗 GPT가 너무나 많은 컨셉도 잡아주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잘 하는 거가 잘 할 수 있게 된 것, 이 현업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아마도 만족도에 1위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챗 GPT와 파이썬 업무 자동화 입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코딩 하지 말고 코드를 읽을 수 있게 해줬다는 내 업무를 나의 스킬을 업시켰다는 부분에 네. 있어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MBTI를 작년에 정말 많이 하셨죠. MBTI 하시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의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 하고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작년에 굉장히 네. 많이 보였었는데요. 저희가 익스텐디드 디스크라고 하는 이 디스크라고 표현들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성격 유형을 진단하는 네. 그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의 유형을 확인하고 네. 자신과 요거는 팀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고 팀의 개별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의 성향 그리고 네. 우리 팀 전체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해줘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통 스킬, 신임 팀장의 리더들의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팀 단위로 결합된 그러한 네. 진단 과정이 만족도 3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만족도 1, 2, 3등을 보니까 이제 스킬업 말씀하신 스킬업 정말 이제 말 그대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눈에 보이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만족도가 높은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현업 활용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러한 스킬들을 여기서 배워가야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나의 바쁜 업무를 놓고 그리고 교육을 들으러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교육 동안에 충실히 한 게 다음에 돌아갔을 때 나의 업무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1, 2, 3등을 보고 나니까 수강생들의 마음을 좀 읽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수강생분들이 업무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교육 담당자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다른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염두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지금은 수강생, 교육생들의 최다 신청 과정, 그리고 만족도 높은 과정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기업의 교육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임직원분들에게 교육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교육 담당자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HR더, 이제 소위 교육 담당자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트렌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조금 나왔다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는 조직원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육 주제. 예. 교육 담당자들이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교육을 진행하면 우리 조직을 조금 더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원이 많이 선택하는 교육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첫 번째 1등은 스마트 워크 OA.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거랑도 맥락을 계속 같이 하고 네. 있는데요. 일잘러 시리즈 내지는 커뮤니케이션과 스피치, 그러니까 나의 스킬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무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수식이 너무 명확하죠. 퇴근을 앞당기는 엑셀과 네. 파워포인트. 조금 더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조금 더 빠르게 일하면서 정확도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조직원들의 시간과 조직원들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리더십인데요. 약간 변화되고 있는 부분은 리더십에서 코칭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상황 대응형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인파워링을 어떻게 할까, 다양한 그 기술에 대한 리더십의 스킬적인 측면의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왔다면 지금은 조금 더 조직원을 공감하고 조직원을 인정하고 조직원을 칭찬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조직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코칭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본인의 자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 선택을 많이 하는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예요.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지털 전환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정말 놀랄 로자인데요. AI, 빅데이터, A, B, C, D인데요. AI, 빅데이터, CX,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DX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기술을 직접 쓸 수 없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면 나의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원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더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간다거나 지금 현재 있는 업무들을 얼마나 더 개선해 낸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은 스마트워크와 OA, 네. 2등은 리더십과 코칭, 3등은 AI와 빅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제 실무자분들이 하는 맞아요. 직무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리더분들이 하는 리더십 부분, 네. 그리고 이제 DX적인 거는 사실 이제 실무자분들과 리더분들이 둘 다 이제 엮여 있다고 봐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트렌드대로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런 설문조사에서 이제 그 교육부서, 이제 교육 담당자분들의 역할이 조금 변화된 것 같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좀 있었다고요? 네. 사실 학점 이수제라는 부분들을 조금 질문을 해보았어요. 네. 제가 사실 좀 장기간 교육기관에서 조금 네네.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학점 이수가 조금은 당연한 제도이자 그리고 네. 이게 조직원들에게 주는 약간의 포상이자 그쵸, 교육 보상이자 예. 이런 생각을 좀 해왔는데요. 한 3, 4년 정도 전부터 많은 기업들에서 학점 이수가 아니라 조금 더 자발적인 교육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이 좀 있었다라고는 네. 알고 있었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온 거 사실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무려 70% 이상이 학점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네. 공공기관들은 80% 정도는 아직도 학점 이수제를 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나머지 대기업들, 중견중소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아니오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점 이수를 통해서 교육들을 중앙에서 통제하에 네. 이수하에 강제적으로 진행했던 교육은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교육 담당자들이 저희가 연 말이 되면 늘 이렇게 교육에 대한 과정들을 많이 픽해 주세요라고 하는 안내 자료들을 만들어서 네네. 배송드리고 교육 담당자들과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들이 선택해서 공지해 주는 그 형태는 약 27% 정도, 부서에서 자율 신청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은 약 25%, 그리고 조직원들이 자율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려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사회교육을 운영할 때 예전만큼 교육 담당자들의 그 효과가 없다. 네, 좀 네, 덜하다. 네. 조직원들이 자기의 업무와 직결되는 부분에서 역량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의 교육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하고 계신다라는 네, 네. 결과들을 조금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예. 조금 더 종합을 해보면 예전에는 표준화되고 다소 획일적인 네네.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 담당자들 주도로 교육이 진행되는 약간의 공통교육, 직무교육, 기본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다면 지금은 자기 주도 맞춤형 교육으로 조금 더 민첩하게 필요한 교육을 바로바로 습득할 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이 상시 자율 선택하게 그리고 맞춤형 학습으로 교육이 좀 변화되고 있고 늘 교육 장소가 강의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는 이미 벗어난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빠르게 찾아서 듣는 그런 네. 형태로 교육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교육 담당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내가 짜놓은 이 교육 틀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그 수강해야 될지를 이제 통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 우리 임직원 분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좋아하는지를 맞아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일단 입력을 시킨 상태에서 그거에 맞는 교육 과정들을 일종의 큐레이션, 맞아요. 하는 네. 형태로 제공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조금 더 많은 교육 과정들을 큐레이션 해내고 조금 더 민첩하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아는 것. 이게 네. 교육 담당자들의 필수 역량이 된 것 같고요. 담당자분들한테 설문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담당자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사실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네. 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이해하는데 드라이브만한 게 또 없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매월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그 변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교육 담당자 분들에게 그냥 짜여진 교육과정 딱 이겁니다라고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선택의 폭을 좀 다양하게 드리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육 담당자분들이 교육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교육 방식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드세요? 아, 네.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교육 방식의 선호도는 최근에 이러닝이 워낙 급부상하고 있고 유튜브가 워낙 급부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당연히 이러닝이 가장 높을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결과를 보면 대면 집체 교육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무려 68% 정도가 대면 집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선호를 했고요. 다만 선호하지만 그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이러닝과 네네. 결합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닝이 22%, 그리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에 대한 그 비율은 조금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7%, 그리고 워크숍 특강에 대한 부분들이 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좀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특강 문의도 많이 있었고 실시간 라이브도 정말 문의가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몇 년 맞습니다. 전만 하더라도. 네. 어떤 사례를 들려주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육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미 그거는 보편화되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현업에서 직접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실습이 가미된 그런 형태의 집체 교육들을 점점 선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앞에서 저희가 교육 1순위, 만족도 1, 2순위를 보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현업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업무 시간이 줄어드느냐에 네, 대한 네.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체 교육에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집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이 더 많아지는 지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교육 과정을 듣고 나서 정말 바로 즉각적인 현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출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잘 교육 과정에 반영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사명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역시나 교육 콘텐츠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 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저는 사실 강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웬걸 일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현업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일정을 이제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딱 정한 그 일정의 교육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는 사실 이제 오픈형 교육, 공개 교육을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오픈형 교육은 일정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가 연간 일정이 좀 네.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설문 결과에서 보면 교육 컨텐츠와 강사는 사실 같은 개념으로 좀 인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문 기관인 저희가 만들어진 컨텐츠 그리고 저희가 선별한 강사에 대한 조금 강사를 좀 믿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는 현업이 사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 현업의 바쁜 일정을 쪼개서 오는 것 때문에 일정에 대한 고민이 좀 다소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일정 외에도 조직에서 요구하시는 일정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러신 경우엔 저희가 뭉치면 연다라고 하는 네, 저희 네. 상품이 있고요. 어. 그렇게 요구 주시면 6명 이상이 교육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네. 어디에서든지 과정을 좀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네.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동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교육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교육이 너무 듣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싸들고 갑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강의장과 강사분들과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요구하시는 조직에 가서 네. 내지는 요구하시는 교육생들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강의장을 섭외해서 그쪽에서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뭉치면 연다. 우리 기업에서 이제 그 공개형으로 오픈되어 있는 그 교육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뭉치면 맞습니다. 열어주는 네. 그런 교육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이제 기업 교육 담당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들은 오픈형으로 공개되어 있는 교육. 아니면 완전히 우리 기업에 핏하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교육.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오픈형 교육을 어느 정도 맞춤화 시켜드리면서 장소의 제약도 극복을 시켜드리고 시간의 제약도 극복을 시켜드리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말 맞춤형 교육보다는 비용도 약간 저렴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가장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뭉치면 연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 강사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서 네. 강사를 안 보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 콘텐츠와 강사를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교육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KMA의 오픈형 교육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수강하실 때 저희가 교육 콘텐츠는 당연히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려야겠고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교육 기관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어떤 경험들을 저희는 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제 KMA는 어떤 차별화된 고객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머리 아플 단어라는 단어가 될 줄 몰랐어요. 맞아요. 최근에 많이들 고객 경험에 대한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고객 경험의 여정 지도라고 하는 지금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고객사의 교육 담당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세분화시켜가지고 네. 그 순간순간들을 조금 포착해보는 네.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교육을 보내기 전에 네. 교육과정을 서치하는 데서부터 그걸 인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교육과정들을 비교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필요한 지점들도 네.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실제 교육 담당자들이 보내시지만 보내시는 고객들은 교육생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그 교육생 분들이 교육을 오시기 전에 그리고 교육에 와서 그리고 교육을 끝나고 나서의 어떤 경험이 있는지까지를 전체 여정을 조금 더 살펴보았고요. 네. 그런 여정 속에서 사실 저희가 질타를 조금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요? 잘 못했던 부분들. 네네네. 그리고 또한 이런 교육 담당자들의 여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무수하게 늘 교육 만족도 조사라는 부분들을 그쵸.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 강사에 대한 거, 컨텐츠에 대한 거,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기타 서술해 주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네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하게 조금 더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가 아니라 고객님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쵸. 그러한 경험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네네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러닝센터에 오셨을 때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드릴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집체 교육 내지는 어떠한 오픈형
운영 강의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연상하면 그냥 강의장과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강사님밖에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의 디지털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해낼까에 대한 고민, 그런 축에서의 좀 다양한 고민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올 1월부터 지금 조금은 시범적이고 조금은 아직은 조금 더 정착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네. 있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를 어디서 보시냐라고 여쭤봤어요. 물론 교육 담당자들 그리고 네. 고객이신 실제 선택을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그랬더니만 교육 서비스사의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러한 그런 검색 툴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교육 기관의 그런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보신다고 하셔서 조금 더 과정 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에 네. 전면 개편을 조금 했습니다. 네네네. 강사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교육 과정의 기대 효과 그리고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디자인해서 예쁘게 좀 담았고요. 네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전에는 강사 소개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네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해서 좋아요라고 하는 피드백이 조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과정 소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 뭐 ESG 실천 이런 네네. 얘기하면서 뭐 종이를 좀 더 아끼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고민들도 사실은 조금은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다 보니 인쇄용 교재에 기록하고 나가시면 이분들이 어떤 교육에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에 대한 측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단순히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해서 숫자로 5점을 줬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을까? 장표 하나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몰입하고 있을까라는 네. 부분들이 너무 궁금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자 디지털 교재를 조금 도입을 네, 했습니다. 네. 단순히 PDF로 전환된 걸 탭에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솔루션을 통해서 그 솔루션 안에서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메모들을 하고 있고 그 메모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어느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들을 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고요. 이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 아직은 데이터가 조금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집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몰입도를 조금 더 혁신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들의 활용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도 같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PDF 형태의 그런 이제 그 종이가 아닌 네네. 예, 형태의 이제 소프트 카피 형태를 많이들 원하시는데 네네. 이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메모가 가능한 형태로 네. 그리고 저장도 바로바로 이제 맞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복습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형태의 교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조금 평가가 되게 우수하게 계속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80% 정도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직 20% 정도는 이 디지털 교재 자체에 대한 생소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계속 주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의 저장이랄지 관련된 부분들의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스템적으로도 보완하고 관련된 부분의 안내도 좀 더 보완하고 그러한 와우할 만한 고객 경험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조금 네. 더 계속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교육 담당자다 그리고 교육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환류 체계인 것 같아요. 네. 교육을 평가하고 나면 이렇게 환류를 통해 가지고 교육 이후에도 네. 조금 더 많은 그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망각하지 않게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형태로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지만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우할 만한 컨텐츠들을 계속 저희도 큐레이션하고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더현대 같이 그렇게 백화점은 아니지만 저희 쪽 공간에 왔을 때 교육을 경험하는 이 공간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간 경험을 하고 가느냐, 네네. 얼마나 몰입도를 높게끔 하는 공간 경험을 하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휴게 공간을 네. 오락실 형태로도 꾸몄던 적이 있거든요. 네. 고객분들이 교육을 받는 중에 잠깐 쉬었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조금 많이 주셔서 오락실로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는 이렇게 시끄럽게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힐링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 네. 잠시 머리를 쉴 수 있으면 좋겠어 맞아요. 라고 하는 네. 부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셔서 저희가 커피 머신도 바꾸지 않았겠어요. 네. 캐슐형으로 커피 머신도 바꿔서 드리기도 했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리모델링을 좀 해서 화장실, 휴게실, 강의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깨끗하고 세련되고 조금 더 편하게 교육에만 몰입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의 경험들을 조금 바꿔나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조금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네.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완벽한 건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마지막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기존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료증이라는 종이를 받으셨었어요. 그 종이에 나는 어떤 신임 팀장 교육 과정을 들었고 3월 10일에서 3월 12일까지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한 도장이 찍혀 있는 수료증 이미지를 받으셨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화되는 과정 속에 수료증은 나의 그냥 종이로 남는 기록이고 그리고 나의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수료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빙하지 않는 더 나은 증빙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러한 증빙을 디지털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MA의 러닝센터에 교육에 이수를 하시면 네. 이수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디지털화시켜서 배지로 증빙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SNS에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랄지 네. 이런 데에 나는 이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인증 마크를 달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디지털 배지를 지금 사용하는 그 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저희가 최초죠. KMA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사용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가 미리 도입을 맞습니다.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고객 경험 실천 사례들을 쭉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많이 바쁘지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제 그걸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본부장님 덕분에 저희 이제 KMA의 교육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드라이브 13화를 여기에서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매 월마다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현실에서 HR더와 수강생분들은 어떤 교육과정과 어떤 교육 방식들을 픽하고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리얼리티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저희 KMA 홈페이지에 문의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이제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죠? 그 문자에 있는 그 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모든 질문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결과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월간 기업교육 트렌드는 매월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달도 여러분들이 꼭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가장 많이 신청한 과정들 그리고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과정들 이런 교육 과정들은 저희가 댓글창에 그 교육 과정과 링크를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교육이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이렇게 한번 뜯어보시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13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 14화는 다시 DX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조직 생활에서 DX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 같이 나와주셨는데, 자, 소감이 어떠셨나요? 소감보다 먼저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월별로 매번 이런 교육 담당자 분님들 그리고 저희 고객이신 교육생분들의 이러한 얘기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저희가 조금 세분화된 주제들을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릴 때마다 조금 의견을 잘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 과정으로도 좀 더 녹여내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할 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부장님 덕분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정리된 형태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본부장님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13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